나우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딘지 아시나요? 요즘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 나라의 수도를 묻는 퀴즈가 자주 나오곤 하죠. 인도네시아의 수도, 바로 자카르타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죠. 왜 그런 걸까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포스트 발행인으로 있는 정선통신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정선입니다. 예, 지금 인도네시아 수도가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인데 대통령이 어디로 옮기겠다 발표를 한 건가요? 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에 있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네. 통상 저희가 보르네오 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섬을 말레이어로 보르네오 섬, 인도네시아어로는 깔리만탄 섬이라고 하는데 이 깔리만탄 섬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네, 이 섬에는 북쪽에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가 있고요.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소유입니다. 한 섬을 세 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섬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수도가 이 섬, 즉 깔리만탄 섬으로 이전하기에 앞으로는 깔리만탄 섬으로 불러야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마치자마자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7월 국토개발계획부는 5개의 주가 있는 깔리만탄 섬을 지명했고요. 지난주 8월 26일에는 대통령이 깔리만탄 동부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깔리만탄 동부주에는 산림보호구역과 석탄, 광산, 가스산업, 물류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네. 조코위 대통령은 이 지역의 중간 지역인 북구 수하르토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네. 지역에 북구 뿌나반 빠사레군과 꾸따이 까르타느가라군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하겠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네. 지역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수도인 자카르타와는 거리가 먼가요? 네, 깔리만탄 섬은 동서남북 중부 5개 주로 나뉘어 있고요. 예. 동부주는 위치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필리핀 남단 방향 쪽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인 자카르타는 자와섬에 있고요. 그 네. 밖에 수마트라 섬, 술라이 섬, 파푸아 섬, 수도가 이전하는 깔리만탄 섬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새로운 수도까지 직선거리로 2146km이고요. 비행기로 3시간 거리입니다. 꽤 머네요.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로 3시간 거리 정도면 서울에서 제주도보다도 좀 더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왜 자카르타 말고 대통령이 새로운 수도를 찾겠다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2045년에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네. 이때 인도네시아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독립 100주년에 대한 큰 비전으로 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자카르타는 정도 492년이 된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네. 정부가 과연 이 자카르타를 버리고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네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국토 균형 발전 과제입니다. 자와섬에 1억 5천만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도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다른 지역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문제로는 자카르타와 수도권의 너무 높은 인구 밀도입니다.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수도권 자와섬 인구의 57%가 밀집되어 있고요. 네. 자카르타는 평방킬로미터당 15,663명으로 아시아 최고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카르타 교통 문제입니다. 네. 자카르타 교통 문제 비효율로 매년 원화로 10조 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정체로 도로에서 하루에 68분을 대기해야 되고 1년에 22일을 낭비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반 침하와 해수 범람입니다. 자카르타는 연안 지역으로 지반이 매년 1에서 25cm 정도 침하되고 있고요. 또한 온난화로 해수면이 매년 5에서 6cm 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자연재해 문제입니다. 자화섬 전체가 화산과 지진대에 놓여 있어서 화산 폭발과 각종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는 500년 동안 안전지대이고요.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전할 깔리만탄 섬은 지진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 수도 이전의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인구 밀집도, 그리고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렇게 걸려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수도를 만약에 이전한다 하더라도 중앙은행은 자카르타에 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계속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수도를 행정도시로 하겠다는 거고요. 자카르타는 금융과 경제 도시로 분산시키겠다는 도관입니다. 자카르타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너무 혼잡한 이슈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금융과 경제 중심 지구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근 국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푸트라자야, 인도의 꼴까따에서 뉴델리, 그리고 한국의 경우 서울시와 세종시처럼 전문화된 도시로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수도 이전에 대한 경험이 없고요. 또 이에 대한 자료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른 나라가 수도 이전한 거에 비해서 비용이 2배에서 4배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또 이에 대한 예상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대응력을 정말 갖고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수도를 이전하려는 이야기가 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면서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어느 대통령도 수도 이전을 논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수도 이전은 집권 정부의 커다란 과제이고 현안인 것입니다. 네.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를 비롯한 다른 대통령도 자카르타 근교로 수도 이전을 검토했고요. 아니면 행정부를 지방으로 분산해서 수도 이전을 거론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선에 성공한 조코이 대통령 2기 정부는 화폐 개혁과 수도 이전을 최대 수건 과제로 정하고요. 먼저 수도 이전에 칼을 뽑았습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수도 이전에 대한 비용입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2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0만 명이 거주하는 방안입니다. 5만 헥타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330억 달러 정도, 원화로 40조가 들어갑니다. 네. 또 한 가지 두 번째 시나리오는 87만 명이 거주하는 방안으로 3만 헥타르를 개발하는데 230억 달러, 원화로 약 30조 원이 투자됩니다. 네. 이에 정부는 한 20%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 협력으로 투자를 조달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만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 이유들을 보면 5월 현재 국가 외채를 보면은요, 3,681억 달러 정도의 외채를 가지고 있고, 네. 이게 지난해보다 8.8% 정도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업이 좀 나서야 되겠는데, 공공기업 경영이 그렇게 양호하지 못합니다. 공기업 부실이 크다 보니 적극적인 투자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개발계획부는 민간 투자자에게 새 수도의 건물 건축 비용을 자카르타가 가지고 있는 정부 건물과 맞바꾸자고 공식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뭐 수도 이전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도 하고. 그러면 국민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 가능성을 떠나서 수도 이전 자체에 찬성하나요? 아니면 반대하나요? 수도 이전과 국가 이전에 대해서 국민 대부분이 표면적으로는 찬성합니다. 네. 특히 자카르타에 있는 경제계와 부동산 업계는 당장 나가라는 식입니다. 자카르타가 너무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너무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이 나가면 자카르타는 순수한 경제도시, 순수한 금융도시로 방해받지 않고 성장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네. 하지만 1억 5천만 명이 사는 자화선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를 다른 지역으로 넘기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 투자 대비 경제성 여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예. 수도 이전은 상업용 인프라 건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자카르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도 이전으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또 반대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새로운 수도지로 언급된 곳이 아까 말씀해주신 보르네오 섬의 동갈리만탄인데요. 여기에 대한 환경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카르타에는 원래 그 벗다이 원주민과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벗다이 종족과 문화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역시 깔리만탄에도 밀림의 전사라고 불리우는 다약족이 살고 있습니다. 네. 깔리만탄은 인도네시아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자연림과 열대 우림이 우거져 있고 오랑우탄 등 천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 수도가 건설되면 자연 환경이 파괴가 우려됩니다. 예. 이에 정부는 숲속에 스마트 시티를 건축하겠다라는 방침이지만 환경은 보존하는 것이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언론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도시가 급부상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른다거나 그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고민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일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네. 그렇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 당국, 특히 국토개발계획부가 그동안 수도 이전 지역 공개를 비밀리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복선을 깔아둔 이유가 부동산 투기 방지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도 이전을 할 계획한 지역은 국유림과 산림보호지역에서 일반인들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인근 도시에는 부동산 투기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 뉴스를 보니까 무려 100배에서 1000배 정도까지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새로운 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정말 수도 이전이 확정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언제까지 옮기겠다는 건가요? 네, 수도 이전을 위한 수도 이전 로드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10월 20일 날 새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번 할 것이고요. 예. 올해까지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2020년까지 법적 기술적인 준비를 완료하고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기반 시설 건설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내 대통령궁과 국회 그리고 정부기관, 군인과 경찰,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국 공관원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좀 짧게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인도네시아 내에서 그 새 수도 이름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름들이 좀 언급이 되고 있나요? 언론의 조코그라드라든지 아니면 세인트 조코보드라든지 조코이 대통령 이름을 좀 포함한 새 수도 이름들이 반영되어야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네. 이거는 아직도 SNS상의 이론들은 한 이슈에 불과하고요. 사람 이름보다도 지역 야칭을 통한 이름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계신 정선 통신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